한국인가? 미국이 포기 못한다. 중국이 막지 못했다. 전쟁이 나면 총과 미사일보다 먼저 부족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총알은 공장만 있으면 하루 만에 수백만 발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다릅니다. 최첨단 반도체 하나를 만들려면 최소 3개월, 공장을 짓는 데만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하나 때문에 전쟁 직전까지 가고 있습니다. 2022년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2023년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하며 맞받아쳤습니다. 2024년 네덜란드 ASML의 장비는 중국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이건 무역 전쟁이 아닙니다. 기술 냉전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정중앙에는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전 세계가 한국 반도체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지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왜 반도체가 중요한가? 예전의 전쟁과 지금의 전쟁.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석유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석유만 있으면 전쟁도 이길 수 있었죠. 1990년 걸프전도 석유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 무기를 보십시오. 미사일 하나에 반도체가 100개 이상 들어갑니다. 전투기에는 300만 개가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고전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반도체 부족이었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무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무기를 만들 수 없으면 전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활 속의 반도체. 반도체는 군사용만이 아닙니다. 손자, 손녀들이 쓰는 스마트폰, 우리가 타는 자동차, 병원의 의료기기, 은행 시스템. 이 모든 것이 반도체로 작동합니다. 2021년에 자동차 회사들이 차를 못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반도체가 부족해서였습니다. 겨우 10만원짜리 반도체 칩 하나가 없어서 5천만원짜리 자동차를 못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의 힘입니다. 반도체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19세기에는 철강을 가진 나라가 강했습니다. 20세기에는 석유를 가진 나라가 강했습니다. 21세기에는 반도체를 가진 나라가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누가 미래를 지배할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전쟁입니다. 그럼 반도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혼자서는 만들 수 없다. 반도체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제품입니다. 한 나라가 혼자서는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역할이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 설계입니다. 미국이 이 분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애플, 퀄컴 같은 회사들이 반도체를 어떻게 만들지 설계합니다. 둘째, 장비입니다. 네덜란드와 일본이 이 분야를 지배합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는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재입니다. 일본이 강합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화학 물질의 90% 이상을 일본이 만듭니다. 넷째, 생산입니다. 실제로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여기가 바로 대만과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역할. 우리나라는 실제로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 자리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공장 하나를 짓는데 20조 원 이상 들어가고 24시간 쉬지 않고 돌려야 하고 한번 실패하면 회사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이 위험한 일을 하냐고요? 이 자리를 차지한 나라만이 진짜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도전.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가장 많이 만듭니다. 메모리만 해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라는 분야에 도전한 겁니다. 이 분야는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도, 인공지능에 쓰이는 칩도 모두 TSMC가 만듭니다. 삼성이 TSMC와 경쟁한다는 건 엄청난 도전입니다.
2030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이런 모험을 할까요? 메모리만으로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가격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2018년에는 대박이었다가 2023년에는 적자를 봤습니다. 안정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시스템 반도체도 잘해야 합니다. 이건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SK하이닉스의 성공. SK하이닉스는 조용히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대세죠? 챗GPT 같은 건 말입니다. 이 인공지능이 작동하려면 특별한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HBM이라고 합니다. 이 HBM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SK하이닉스입니다.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라는 회사 들어보셨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없이는 우리 제품을 만들 수 없다. SK하이닉스는 2023년에 큰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인공지능 때문에 HBM 주문이 폭발했습니다. 지금은 2025년까지 물량이 다 팔린 상태입니다.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 미국은 지금 중국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첨단 반도체를 팔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혼자서는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첫째,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둘째, 중국의 첨단 반도체를 팔지 마라. 셋째, 기술은 우리와 공유하라.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약속한 지원금은 제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건 원하지만 우리가 너무 강해지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어떤가?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입니다. 우리 반도체의 큰 부분을 중국에 팔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팔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큰 손해를 봅니다. 그렇다고 미국 말을 안 들으면 미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 대만도 중요합니다. 반도체의 중심이 대만이니까요. 그런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이 끊깁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만 말고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대만이 위험해지면 우리나라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우리는 버텨왔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도 없고 철도 없고 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1960년대에는 섬유로 시작했습니다. 여성분들이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셨죠. 1970년대에는 철강과 조선으로 성장했습니다. 남성분들이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일하셨습니다. 1980년대에는 자동차 산업이 일어났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반도체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반도체는 시간 싸움입니다. 공장을 짓는 데만 3년이 걸립니다. 공정을 안정화하는데 2년, 수율을 올리는데 1년, 최소 6년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으려면 10년은 걸립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계속 투자하고, 계속 연구하고, 계속 버티는 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꾸준히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필요한 나라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면 우리가 필요합니다. 중국이 반도체를 만들려면 우리 장비가 필요합니다. 일본이 반도체를 되살리려면 우리와 협력해야 합니다. 대만이 위험해지면 우리가 대안입니다. 결국 모든 길은 우리나라로 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반도체는 21세기의 석유입니다. 아니, 석유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반도체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위험한 자리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도 24시간 공장을 돌리며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결국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지만 기술로 살아남았습니다. 반도체는 우리의 산업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반도체 전쟁에서 가장 조용히, 가장 꾸준히 버틴 나라, 대한민국이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